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탐방 첫 순서로 천안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천안시가 민선 8기 혁신시책으로도 내놨던 공공배달앱 사업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지원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박완주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가 그동안 범시민적으로 추진했던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당시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태흠 도지사 역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관련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가 지난 14일 오전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로 아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550병상 2기센터와 23기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분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유치가 확정되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같은 날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명수 의원, 박경기 아산시장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병원 유치는 앞서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공약으로 내놓고 김 지사도 경찰병원 유치를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유치지자체 공모에 나서고 19개 지자체가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아산, 창원, 대구 등 3개 지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했고 마침내 아산이 최종 후보지로 낙점된 것입니다. 우리 충남 아산이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건립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차 서면 평가 그리고 2차 현지 실사, 경쟁, PT 등 공모 과정을 거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최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산의 분원을 설립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진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청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또 대통령실 등 관계자들에게 공약임을 주지시켰고 공모 과정에서도 이 점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향후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병원 건립 지원 TF를 꾸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도 충남형 간호사 양성제도를 통해 간호 인력을 공급하고 의료진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 아래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마치 지난 대선을 방불케 하듯 새 과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경청 투어 첫 순서로 천안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3일 충청 지역 방문의 첫 행성지로 천안을 택한 이 대표는 중앙시장에서 상인들 및 지지자들을 만나 바닥 민심을 듣고자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을 놓고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을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 왜 높은 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 걱정하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내일 모레를 걱정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앞으로 이런 세상은 더 나아질까? 더 나빠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나빠질 것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2구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가운데 사람이 다분히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찾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은 지방을 순회하는 것보다 당장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천안 방문이 과연 당에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16일은 천안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탄신 120주년이었는데요. 지난 2019년 천안 시민들은 범시민적 운동을 통해 열사의 서훈 등급을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상향시키며 변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18세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탄신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조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20년 12월 16일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꽃다운 18살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될 때까지 오직 민족과 나라를 위한 생각뿐이었던 소녀였습니다. 지금의 병천면 용두리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열사는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진행됐던 만세운동에 참여 후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서 그녀는 같은 해 4월 1일 아온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수감됐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던 유관순 열사는 일제히 모진 고문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천안시는 2019년 범시민적인 운동을 통해 열사의 서훈을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상향시키며 열사와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열사의 탄신 120주년이 지금의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열사의 숭고한 뜻은 단순히 대한의 독립이 아닌 세계인의 완전한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탄신 12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외쳤던 독립은 우리 조선의 독립 더 넘어서서 세계의 그 완전한 평등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관순 열사와 독립지사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 20년간 답보 상태에 있다가 오세현 시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800석 규모의 중형 단일 공연장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민선 8기 박경기 시장 취임 이후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아산시 문화관광과는 1200석 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용역 예산을 제출했는데 아산시 의회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예술의 전당 건립 문제가 재점화된 건 문화관광과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책정해 아산시의회에 제출하면서입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은 지난 2004년 타당성 용역 조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줄곧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800석 규모의 중형 단일 공연장으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박경규 시장이 당선인 신분 때부터 예술의 전당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원점 재검토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은 1200석 규모로 강조했고 이에 문화관광과도 여기에 맞춰 건립 계획을 짰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적어도 1200석 규모 공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00석 규모 정도, 500억 미만으로 800석 규모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800석 규모라고 따졌을 때도 우리가 다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규모가 우리 아산시 규모에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술의 전당이 무조건 커야만 되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중급 공연장 800석 규모면 중급 공연장이거든요. 중급 공연장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800석 규모의 해도 앞으로 뭐 빨라야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지어질 텐데 그렇게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때 가면 벌써 아 이거 너무 적어 다시 지어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가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예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아산시에서 나왔습니다. 김미성 의원은 이미 지난해 800석 규모로도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규모를 더 늘리는 건 건립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해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는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배달앱 사업을 진행했던 바 있었지만 지난 11월 사업이 종료되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박산돈 시장도 민선 8기 혁신시 측으로 지역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조차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지역 배달앱 운영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중 2곳이 중도 낙마하고 나머지 3곳만 올해 11월까지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지금 천안시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다시금 추진했습니다. 자체적 앱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예산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앱의 성공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공공 앱을 추진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소유권을 하는 게 있거든요. 관련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못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성공이 많이 없다 보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민선 8기 박상돈 시장의 혁신시 책에도 포함됐던 이번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천안시도 방향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대형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효과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앱으로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기존의 앱들이 배달앱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하는 게 그렇죠.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공공 배달앱과는 달리 천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기쟁되는 전통시장 앱 장바요는 꾸준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여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는 장바요는 월 매출도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또 다른 매출 창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충남도의 입장과 충남도가 지원을 끊는다고 해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말문을 연 건 김 지사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문을 연 김태흠 지사는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여기에 도비 1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조정하겠다는 도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추가 비용 20%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중단을 하겠다 한 부분이 왜 그리 논란이 있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유보교육 문제는 유보통합이 안 돼서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누리과정 28만 원 빼고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소관 부서락에서 사립유치원만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부터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 사업으로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그냥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극복과 이런 문제를 위해서 2018년부터 논의돼 가지고 2020년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이고 조례에 의해서 결정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유지되는 게 애당초 오인철 의원도 어제 말을 했겠지만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도가 여러 가지 재정상 여건이 어렵고 만약에 지원이 중단된다면 사립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어쨌든 예산을 마련해서 그거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이게 저희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단체장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이 각각 당내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 현안,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로 논란이 됐던 보호관찰 입소 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상자 결정 시 지역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색채를 지우기 위한 대책 없는 정책 폐기, 공론화 없이 급조한 정책을 꼬집어 특히 이로 인해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했습니다. 이들 두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분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고발인인 피해자는 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박완주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로 송치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 검찰로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고소 내용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진 당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그의 지지자들이 2차, N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졌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은 검찰 송치 결정 이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역 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홍성 출신의 태권도 국가대표 장준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2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남자 58kg 이하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장준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탈리아 선수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후 결승에서 도쿄올림픽 준결승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던 튀니지 선수를 다시 2대0으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특히 장준은 홍성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8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도 우승한 바 있어 이 대회에서 4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봉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부성 이동 적십자 봉사회는 물론이고 행복 키움 지원단 등 봉사가 삶의 전부인 엄소정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미 봉사하면 정말 이 천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현재 맡고 계신 부성 이동 적십자 봉사회 회장직이 올해로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원래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적십자는 임기가 6년인데 근데 제가 4년 해왔는데 이제 제 뒤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냥 조금 더 나태해지기 전에 제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직 남았는데. 아니 2년은 이제 6년인데 2년은 더 해도 되지만 이게 더 저보다 이제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물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올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도 계획이 어떠실까요? 네, 회장보다는 제가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했던 걸 욕을 안 먹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에서 내려오셔도 계속해서 봉사의 활동은 이제 계속 되시는데 회장님은 적십자 봉사회는 물론이고 행복키움 지원단 또 청년 백인회 등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최고 복 많이 받는 게 이제 남이 하지 않는 허드레 일이 최고 많이 받는다 해서 귀에 솔깃해서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 주방 청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제가 방학을 하게 됐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 아는 지인분께서 봉사단체가 이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한번 활동해볼래?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봉사 정신을 발견하게 되신 거네요. 봉사 정신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게 된 거니까 지금도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사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만 하고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런 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간 또 활동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을까요? 그쵸. 이렇게 어르신 목욕이니 뭐니 많지만 그래도 제가 최고 기억에 남는 건 신하원 아이들과 저희 백인회에서 항상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캠핑 1박 2일을 떠나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산행을 갔는데 조금 높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가 정상에 가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조금 산속에서 조금 헤매다가 아이들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괜찮다고 너무 즐겁게 겁 안 먹고 해줘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반대길로 내려와서 이제 무선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온 기억이 납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어떤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봉사를 하시다가 올라가신 걸까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원에만 있다 보니까 산골 그때 가을이니까 이제 도토리도 있고 막 줍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봉사자들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정신이 나갔었나 정상까지 가서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아찔한 순간이. 네네. 무사히 내려오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아이들이 한 5살, 6살 아이들이 너무 산을 잘 타는 거예요. 오히려 걔네들이 울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잘 내려왔던 거 하산한 것 같아요. 네. 또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봉사하기 전보다는 집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안 하면은 또 싫어하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바깥에서 열심히, 오히려 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조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아이나 저희 집안 남편분이나 좀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밝고 항상 웃으니까 그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바깥에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에너지를 또 가족분들 보여주니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20년에는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이외에도 또 뭐 작은 수상 이력이 있으실 텐데 오늘 자랑해주세요. 근데 또 상 받는 거 자랑하면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표창 한 3번 정도 받고 뭐 국회의원님, 총재님 상, 그 다음에 지사 회장님 표창 이런 두루두루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봉사하면서 시간 표창 뭐 25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받을 때 그 상이 그래도 최고 저에게는 좋은 값진 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사실 봉사할 때 뭐 남들 모르게 하라고 예전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나 봉사한다고 이렇게 좀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다른 분들도 또 같이 생각을 하고 나도 봉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처음에 제가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하는 걸 뭐 알리면서 사진 찍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봉사하는 거에 사람들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랑해주세요. 예, 이렇게 봉사 나가면 항상 저희 봉사자님들한테도 즐겁게 하는 모습 좀 취해달라고 하면서도 일부러 사진 찍어서 제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 봉사하시는 분도 즐겁다고 하시고 그 현장이 또 웃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장님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럼 엄소정 회장님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란 남을 위한 봉사지만 그 봉사가 결국엔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부터 저를 웃게 만드니까 봉사는 저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는. 네네.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 울렁증이 있는데 오늘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안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봉사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해요. 그냥 시간 날 때 편안하게 가서 놀다 온다라고 마음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작은 가까운 곳에라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천안을 찾았습니다. 당에서 마련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의 첫 행선지로 천안 중앙시장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가 찾아온 만큼 이를 보기 위한 지지자들의 발걸음도 많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열성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이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취재진,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한데 엉키면서 시장은 한때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일부 상인들은 얼마 전 있었던 12구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안TV를 비롯한 다수의 취재진,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시민들은 한꺼번에 몰리는 인파 속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행사를 주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날 방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경청 투어로 명명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약식 연설 시간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말은 없었고 오직 당의 정치적 현안 문제만 언급됐습니다. 12구 참사 이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했던 민주당은 참사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연일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대표가 참여했던 행사에서 국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참사 당시 현장엔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천안중앙시장에는 시민을 위한 민주당은 없었습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갈 민주당이 앞으로 새겨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